요즘 우리는 어쩌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참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다이소 무릎 사과라는 뉴스 보셨습니까? 그걸 보고 충격적이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것이 불과 며칠 사이에 내용이 바뀌고 또 바뀌고 이렇게 흘러갔죠. 이제는 그 처음에 나왔던 충격적인 뉴스는 사실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될 일이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살피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남들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남의 행위에 대해서 간섭하고, 그리고 내가 나서서 정의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리가 좀 커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말하지 못해서 남들이 도움이 절실해서 그래서 괴로운 일을 겪는 또 그런 피해자,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드러나 있죠. 보도도 됐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매번 이 사람도 혹시 그런 절실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일까? 내가 지금 나서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어떨 때는 착한 마음이지만 어떨 때는 그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악인으로, 나쁜 짓을 할 사람으로 이유도 없이 그렇게 몰아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이소 사건은 대략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못하게 말린 직원에게 아이들의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그 직원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또 그 손님이 가는 곳을 쫓아가면서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사죄를 했다. 맨 처음에 알려진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 사실은 그게 주된 것은 아니었죠. 문제는 다이소 매장에서 셀프 계산을 할 때 이 기계가 바코드라든지 QR코드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물론 이것은 관리 책임이라든지 시스템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과 관계된 문제였다, 이것이 밝혀졌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손님이 불쾌했던 것은 사실은 다이소 측에서 책임질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누구나 셀프 계산하면서 불편을 겪었다, 거의 이럴 정도로 좀 심각하죠, 그것은. 그런데 이번 경우에도 그 손님이 셀프 계산을 하는데 삑삑거리면서 오류 음이 발생을 했고, 그런데 그 다이소 직원이 가서 그 손님의 그 물건을 산 바구니를 뒤지면서 다 찍었느냐, 계산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 손님이 다 했다, 이게 지금 오류 메시지가 나는 것 뿐이다, 나를 무슨 도둑으로 모는 거냐, 이렇게 불쾌해 하니까 보도된 바에 따르면 며칠 전에도 그런 도둑이 있어서 그래서 경찰이 왔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둑 취급한 것이 맞죠. 그게 매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현명하게 잘해서, 이 경우에는 그 손님에게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그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손님이 항의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른 모양이죠. 그 사이에 그때 무릎을 꿇으면서 사과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것을 영상 촬영한 사람은 바로 그 대목부터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후 관계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닌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든지 아무튼 그 영상을 촬영해서 제보한 사람은 일반인이라고 봐야 하겠죠. 그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사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둘 부분은 바로 여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당하다, 좀 잘못됐다 하는 것을 보고 이게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 제보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건은 앞에서 그 직원과 손님의 관계도 상식적으로 처리하고 잘잘못을 서로 밝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이야기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이번에 이 영상 촬영자는 자기가 촬영을 한 것을 가지고 JTBC에 제보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다음에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파악을 하고 방송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가장 좀 일찍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상 촬영자는 정의감에 불탔던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러니까 저 손님이 갑질한 손님이다 이런 식으로 그 영상을 여러 곳에 보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결국은 그 중견 언론사까지 널리 보도되기에 이릅니다. 일이 커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중견 언론사에서는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그 영상 촬영자의 말을 신뢰해서 그런 내용으로 보도를 해버렸는데 이게 불과 한 3일 걸렸나? 이게 사실이 밝혀져 버린 겁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이고 언론사도 책임을 져야 하고 영상을 촬영해서 곳곳에 적극적으로 배포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하고 다이소 측에서도 책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제 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누가 잘했느냐 이게 밖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그런 것은 우리는 다루지 않고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누구나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꽤 괜찮은 품질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남의 삶을 촬영한다는 것은 본인의 승낙이 필요하지만 거의 대부분 얼굴이 딱 나오지 않으면 그냥 촬영하죠. 뭐 그것도 좋습니다. 지금 AI가 인간의 창작물을 웬만하면 갖다 쓰듯이 이쪽이 발전하려면은 이제 양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상을 누구나 찍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본인이 수사관처럼 본인이 기자처럼 이렇게 그 일반 사람들의 삶을 파고들어서 파헤치는 이런 일들이 벌써 여러 차례 문제화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상에 올라오게 되면 그저 이것은 정상적인 검증을 다 거친 그런 뉴스 영상하고 차별 없이 같이 그것이 상영이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동질로서
이렇게 받아들이죠. 우리가 현재 접하고 있는 어떤 사건, 사실은 이렇대, 뭐 팩트 체크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은 그 소스를 다루는 전문성이 없는, 그리고 기본적인 룰을 지키지 않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자신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소위 지적질이라고 하죠. 그 지적질이 현장을 벗어나서 대중에게 전달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주 크고 무겁다는 것을 알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을 보도했다 하더라도, 사실을 제보했다 하더라도, 이게 저기 연기가 나니까 불이 난 것 같아요 라고 신고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시점에 다시 생각해 볼 일은, 대충 누구나 아무렇게나 사실을 추적하고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하는 자세는 정의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 이제 사건화 됐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 우리가 흔히 아마추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마추어 수준에서 벗어나야 하겠다. 다시 과거에는 그랬죠. 전문성이 있는, 정말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만 무엇인가를 하고 창작 활동을 하고, 그래서 문이 좁다. 그러면서 좀 못 만들면 어때? 만일 바지를 만들었는데 겨우 그 바지 2개의 길이, 바지 가랑이가 2개죠. 그 길이가 맞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바지처럼 보이잖아 하던 시기를 지금 지내왔습니다. 이제 다시 바지를 만들면 바지의 그 바지 끝의 길이는 같아야 하고, 단추를 달았으면 단추와 단추구멍은 나란히 맞아야 하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분식집을 하면 음식을 만들 줄 알아야 하고, 자, 이런 것들, 당연한 일들을 당연하게 되돌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